아직까지도 이제 뭐 자기가 아직까지 이제 컨트롤 아래에 들어와 있는 이런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기 어떤 영향력을 아직까지 좀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박광열 얘기를 마야광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 송환 당시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말씀만 주시죠. 자, 잠깐만 놔주세요. 야, 질서 주세요. 피해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자도 아니라고요? 자. 당신 때문에 고통받는 마약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넌 남자도 아니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모르겠는데 저도 고향은 정확하게 고향을 묻지 마세요. 아 그래요? 박광열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이제 뭐 거의 뉴스라든지 이제 많이 다뤘는데요. 예. 우선은 이 사람이 출발이 뭘 마약을 하겠다고 출발한 사람은 아니고요. 예. 국내에서 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들은 정보로는 참치 뭐 이제 수입인가 하다가 이제 그게 뭐 실패를 해서 또 다단계 금융에 조금 손을 댔다가 다단계요? 예. 뭐 이제 왜 다단계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기죠. 피라미드죠. 그러니까 피라미드. 다단계가 아니라 예. 이제 사기성 이제 금융 뭐 이런 데 손을 대다가 거기서 정확하게 어떤 뭐 범죄에 연루된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이제 해외로 나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원래 해외 중에서도 필리핀이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범죄자들이 죄를 저지르고 도망가기 좋은 환경이 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뭐 흔히 조직폭력배라고 하죠. 조폭들도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기 좋은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뭐 선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안 환경이라든가 이제 범죄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부패고리가 연결돼 있어서 숨어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토양이 형성돼요. 그리고 가서 뭐 가라오케 사장도 하고 또 교민들도 있으니까요. 외 관광객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토양이 형성돼 있는 필리핀을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어떤 새로운 범죄 네트워크에 형성돼서 궁극적으로 생뚱맞게 뭐 이상한 표현입니다. 뭐 마약 어떤 그런 판매 여기에 이제 손을 대 가지고 흔히 말해서 요즘 이제 마약왕으로 불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캐릭터를 가진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무슨 마약을 목적으로 뭐 필리핀을 갔거나 혹은 애초에 나는 뭐 마약 범죄를 저지를 거야 이랬던 것은 아니었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로 보면 개인적 일탈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가서는 완전히 이제 해외 공간을 발판으로 삼아서 범죄 규모라든지 방식 수단을 계속 조금 키워간 그런 이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초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 범죄 이런 형태는 처음에는 아니었었고요. 예. 근데 이게 점점 디벨롭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박광열한테 계속 언론에서는 마약왕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선 이제 마약 왕이라고 보통 하면은 과거에 이제 대표적인 마약왕 중에 보면은 뭐 이제 콜롬비아의 이제 에스코바로라는 유명한 이제 마약 맞아요. 저기 영화로도 나왔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죠. 예. 뭐 그런 정도 그런 카르텔을 운영하는 정도를 보통 마약왕이라고 합니다. 진짜 막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국가 단위의 유통망을 장악하고 뭐 수천억 수조 원대 자금을 움직이고 군대도 갖고 있고요. 막 이런 게 마약왕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한다면은 뭐 박광열을 마약왕으로라고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요? 이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마약왕이 아니고 필리핀 마약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필리핀 마약왕이요? 필리핀 마약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그런 규모 문제보다는 방식이나 구조면에서 이제 본인이 전체적인 어떤 마약의 판매라든지 설계라든지 판매 설계 이거를 다 기획하고 짜고 이제 이런 정면에서 마약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러면서도 조직도 이게 지금
현재까지 그 뭐라 파악한 공범만 해도 한 236명이라고 예,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236명. 이것도 이제 더 나오겠죠. 예. 이제 그러면은 이런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마약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또 뭐 실제로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도 외교부 이제 공동 보도 자료 같은 데 보면은 예. 국제 마약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언급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에 있으면서 필리핀에 있으면서 계속 한국의 어떤 그런 그 마약의 폐해를 끼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송환을 추진하게 된 이런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탕수수파 사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뭐길래 계속 박광렬 얘기하면 사탕수수밭 뭐 그다음에 뭐 이 뭐 영화 손석구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별개입니다. 원래 마약 사건하고는요? 마약 사건하고는 별개인데 다만 이제 사탕수수밭 사건이 갖는 상징성이 뭐냐 하면은 예. 결국은 이제 마약이라는 게 뭐 아무리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스템화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이 텔레그램이라든지 여기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 현장이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이제 전달되고 그 다음에 구입하고 하는 데는 현장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현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폭력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동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약 그 저기 저 던지기 하는 현장에도 근거하는 데 들어가 보면 저항이 있고 그렇죠. 그 경찰이 이제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또 오프라인상에서 흔히 이제 이루어지는 뭐 돈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납치라든지 예. 살인이라든지 예. 자금 세탁 이런 게 같이 또 연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보면은 이제 박광렬이 단순한 약장 사건이 아니고 네. 그런 어떤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뭐라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이제 사탕수수반 사건이 계속 함께 거론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잔혹함. 사건은 그렇습니다. 잔혹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잔혹함이 예를 들어 수감돼서 집중 못하더라도 예. 그런 잔혹함을 지시하거나 잔혹함을 어떤 청탁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는 이런 점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사람은 마약 뭐 다른 범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는 예. 이미 3명을 살해했고요. 예. 실제로 그런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은 끝까지 정말 보여준 그런 캐릭터의 아주 복합적인 범죄자군요. 그런 캐릭터가 본인이 또 마약 정책을 감옥에서도 하면서 어떤 그 카리스마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범죄 경력이라는 것도 예. 하나 이제 별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도입이 된 거 좀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진한테도 넌 남자도 아니여 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 이제 장면을 저도 이제 뉴스에서 계속 봤는데요. 예. 봤는데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자신이 아직까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거를 조금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실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모든 지휘권을 행사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비록 한국에 이렇게 송환돼서 왔지만은 이제 현재는 한국 감옥은 뭐 물론 필리핀하고는 완전히 이제 완전히 다르겠지만 다르죠. 예.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여전히 그런 지휘권을 놓치고 있지 않다.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보여주는 과시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런 게 아니 그 느껴집니다. 말씀은 예. 지금 박광렬이 감옥에 대한민국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올 디지털화 시스템으로 박광렬이 지금 기획해놓고 다 만들어놓은 상황이라면 뭐 그 취재진을 비롯해서 박광렬이 자기가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면 만약에 그럼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수법이었다라는 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협박성, 예. 협박성이고 자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왜 사탕수수바 사건이 이거하고 어떤 관계에서 박광렬이 거론되느냐면은 사람도 한번 죽여본 사람이 죽여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런 뭐라 잔혹한 범죄 행위를 이제 저질받은 경우 있고 실제로 그런 거를 움직여봤던 거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도 이제 뭐 자기가 아직까지 이제 컨트롤 아래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기 어떤 영향력을 아직까지 좀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내가 뭐 이 정도는 된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은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선은 그 자체가 메시지일 수가 있고요. 예. 공항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메시지일 수가 있고 뭐 물론 이제 면회라든지 이런 게 차단이 되겠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컨트롤 능력을 끼치고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필리핀의 감옥에서 했는데 뭐 예. 한국에 와서 못한다는 보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다만- 못한다 하더라도 예. 필리핀으로 다시 임대니까 돌려보내버리면은 거기에서는 지금 뭐 더 할 다시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복원이 되고 아마 하루 보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법 체계라는 게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야.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거는 외교적 사법적인 문제입니다.